안녕하세요. 오늘은 회사 인터넷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평소에 하던 일이라면 상관없지만 갑자기 안 해봤는데 회사 인터넷을 설치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미국 기준입니다. 제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 기준이고요. 그리고 한 100명 이하 사업장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 만약에 인터넷을 설치해야 되면은 아마 새 오피스를 가게 인터넷이 없는 환경이겠죠. 지금 설치하라고 하는 건. 그럼 만약에 새 오피스를 가서 설치를 해야 된다. 그러면은 조금 빨리 가능한 알아보는 게 좋은 게 인터넷이 안 되는 시골 지역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인터넷을 설치해야 되면은 몇 개월 걸리고 뭐 5년 계약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지역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그 지역의 인터넷 공급 업체에 연락을 해서 얼마나 빨리 인터넷을 설치해 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건물에 가봐야죠. 가서 제일 먼저 둘러볼 게 어, 여기 여기 이 오피스의 서버룸을 둘러봐야 된다. 이렇게 생겼죠. 서버룸이 보통 이렇게 이건 엉망진창이긴 한데 뭐 이럴 수도 있어요. 그쵸? 뭐 힘들면 이렇게 엉망진창일 수 있죠. 요 케이블에 관한 거를 또 공부하시게 될 텐데 케이블은 뭐 cat 6, 6A, 7 이렇게 있고 요 6까지만 쓰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. 케이블에 따라서 속도가 좀 다른데 보시면 cat5는 보통 기가빗이라고 하죠. 이걸 쉽게 얘기를 하자면 내가 쉐어 드라이브에서 내 컴퓨터로 파일을 카피할 때 기가 비트 퍼 세컨이니까 한 초당 100메가가 나온다는 겁니다. 가정상 나만 쓸 때, 나 혼자 쓸 때. 하지만 보통 요 정도 속도는 안 나오죠. 보통 한 50 정도 나오는 게 정상 범위 안에 들고요. cat6는 요즘엔 이제 거의 다 cat6를 쓰죠. cat5e는 잘 안 써요. 그럼 cat7은 개인적으로는 안 써봤는데 뭐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보통 cat6를 쓰고 갈수록 비쌉니다. 요 안에 뜯어보면 케이블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 하나가 이 두 개씩 꽈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. 색깔별로. 그래서 뭘 봐야 되냐? 일단 하나는 플래넌 케이블이라는 걸 봐야 돼요. 이게 뭐냐면 불에 잘 안 타는 전용 케이블이라는 건데 아마 케이블링 해주시는 분 찾으면 보통 다 알 겁니다. 그냥 플래넌 케이블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이거는 이제 건물 안에 그러니까 벽에 저 그림을 안 갖다 놨네요. 벽 안에 벽 안에 이렇게 화재가 났을 경우에 이제 막 케이블이 타면 좋지 않은 연기가 나지 않습니까? 이제 그런 걸 좀 덜 나게 해주는 거라고 해요. 그리고 이제 서버룸에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. 이런 거, 요건 이제 패치 패널이라고 부르는 건데 별거 아닙니다. 이게 요런데 보시면 요런데 달려 있는 거예요. 요런데 패치 패널이 달려 있는데 뭐 하는 거냐면 요 한 포트가 요 이 스위치 전 시간에 말했는데 이게 스위치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군요. 그 스위치는 멀티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전기를 이렇게 나눠주는 것처럼. 그래서 아무튼 요런 스위치를 여기다 꽂게 됩니다. 얘를 이렇게 꽂게 되는 거죠. 그럼 얘를 여기에 꼽는 거예요. 요 구멍에. 왜 이런 짓을 하느냐? 이게 뭔 소리냐 할 텐데 만약에 이 장비를 갈아야 되면은 요게 장비에 직접 꽂게 되면은 이게 아주 곤란해지는 상황이에요. 왜냐면 이거 또 다 뽑아야 되고 그냥 이렇게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. 만약 처음 보셨다면. 그래서 얘 뒷면이 얘입니다. 그래서 얘 뒷면이 얘인데 보시면 색깔이 비슷하죠. 아까 그 케이블이랑. 그래서 이 케이블 해주시는 분들이 요 한 가닥 한 가닥을 여기다 이렇게 다 콩콩콩콩콩콩콩콩 박는 겁니다. 그러면은 요 케이블에 박아서 요거를 요런 식의 위에 다 이렇게 천장으로 끌어요. 이게 천장에 다 보냅니다. 그럼 이 천장에 보낸 게 어디 가냐? 그럼 각각 오피스 데스크 자리에 하나씩 놓게 되는 거죠. 이따 설명드릴 거죠.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놓게 되는 거죠. 이런 건 케이블 해주시는 분들이 보통 합니다. 그런 분들을 찾아보셔서 하시면 되고요. 케이블 해주시는 분들은 보통 그 인슈런스가 또 있어야 됩니다. 이게 미국에서 뭐 하다가 다치면 또 소송을 걸 수 있으니까 보통 그 건물에서 추천하는 케이블링 벤더를 쓰고요. 그럼 그분들이 이런 케이블링 같은 거에다 콩콩콩콩 받는 거나 아니면 이런 패치 패널에다가 이제 그런 것까지는 해 주십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 패치 패널 여기다가 그 숫자나 번호를 잘 써줘야 돼요. 왜냐면 얘를 보고 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얘랑 매치가 돼야 돼요. 얘랑 매치가 돼야 돼요. 그래서 만약에 얘 꽂았는데 인터넷이 안 돼요. 그러면 서버룸에 가서 얘를 찾아가지고 얘에다가 컴퓨터를 꽂아봐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요 이름이 서로 매치가 되는 거를 잘 문서에 기록을 해주셔야 합니다. 그 부분이 중요하고요. 얘는 뭐냐면 얘는 이제 파이버리라는 건데 얘가 이게 유리섬, 광섬유라고 합니다. 그래서 밟으면 깨진대요. 그래서 이런 케이블을 좀 잘 구부려다 깨지는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비쌉니다. 그리고 이런 UTP 케이블은 이더넷 케이블은 그냥 막 써도 되는데 얘네는 비싸기도 하고
또 얘네를 연결하려면 이런 SPF 모듈이라는 애들 사야 돼요. 종류도 많아요. 그래서 이런 애들을 여기다가 끼면 됩니다. 이런 이거 복잡한데 왜 쓰냐? 왜냐면은 얘네가 더 빠르고요. 그 다음에 더 멀리 갑니다. 일반 이런 이더넷 케이블은 100m가 맥스예요. 100m까지도 잘 안 쓰죠. 너무 멀면 속도가 잘 안 나오기도 하니까. 그래서 만약에 건물과 건물을 이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우리 회사가 뭐 트래픽이 많아서 이 스위치랑 스위치를 연결한다거나 그럴 때 이런 광섬유 케이블을 씁니다. 보통 100명 이하의 사업장이라면 제 생각 웬만하면 쓸 일은 잘 없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이런 게 있다까지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정리를 하자면 일단 서버룸에 가셔서 이런 케이블링 하는 거 이런 거를 좀 벤더를 미리 찾으셔야 돼요. 이런 분들 스케줄이 돼야 되니까. 만약에 케이블링이 안 된다 아니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. 와이파이만 쓰고 전화기 안 쓴다 그럼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. 전화기는 갑자기 왜 나왔냐면 보통 이런 스위치 포트에 요즘은 이제 전화기를 이렇게 연결합니다. 이렇게 연결하는데 그중에 이제 PoE 스위치라는 걸 또 구하셔야 돼요. PoE가 파워 오브 인터넷의 약자인데 얘네가 뭐냐면 전화기에 이제 전기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. 그냥 선만 꽂아도 이 인터넷 선만 꽂아도 전화기 전원이 들어옵니다. 만약에 PoE 스위치가 아니면 안 들어와요. 그럴 땐 따로 전원을 뭐 연결해 주는 그런 어댑터를 연결해야 이제 전원이 들어오겠죠. 보통 할 거면 PoE 스위치를 하는 게 좋습니다. 왜냐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인터넷 장비의 액세스 포인트 와이파이 장비도 보통 PoE 스위치로 연결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스위치를 하나 산다 그러면 PoE 기능이 있는 스위치를 사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좀 더 넘어와서 이제 회의실을 또 셋업을 해야죠. 이사를 가면 회의실에 보면은 이 TV에 노트북을 요 테이블에 놓고 TV에 그 화면이 나오길 바라잖아요. 그쵸? 왜냐면 케이블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별로니까 그렇죠? 그런데 요런 거는 요런 애들을 좀 이용합니다. 얘가 뭐냐면 한쪽은 이런 이더넷 케이블이고 한쪽은 이제 HDMI 그 비디오랑 소리가 들어가는 그런 케이블 연결한 얘네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 바닥을 뚫어서 이것도 이제 그 오피스 공사해 주시는 분이 하죠. 뚫어서 여기 뒤에 뚫어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 이더넷 케이블을 이렇게 연결하고 요 끝에 거를 여기 뒤에 잘 숨겨서 노트북이랑 연결을 하면 여기 화면이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것도 미리 연락을 해서 공사할 때 얘기를 해야 돼요. 나중에 이거를 이거 회의실 하면은 바닥을 그때 뚫을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보이는 위로 이 케이블을 놓게 되는데 상관이 없는데 보기 좀 안 좋으니까 이런 것들도 미리 얘기를 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케이블 쪽을 조금 더 가봐서 이제 이런 것 있잖아요. 딱 끼는 거. 그런 건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케이블 이렇게 해서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. 얘네만 있으면 이런 케이블 이렇게 딸깍 껴가지고 하는 거 만들 수 있고요. 아까 이거 설명드린 거 벽에 하는 거. 그리고 회의실 같은 데도 그렇고 벽에 이렇게 끼는 애들은 얘네입니다. 그래서 얘네가 뒤에 보면은 이렇게 케이블 아까 요 가닥을 이렇게 딱 다 연결해서 앞에에 요 분을 딸깍 끼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. 설명이 좀 복잡한가요? 이런 것도 케이블 해주시는 분들이 해주십니다. 근데 이제 만약에 몇 개, 왜냐면 케이블을 하나 하는데 보통 한 120불, 150불 드니까 이거를 뭐, 만약에 그냥 케이블이 있어. 그러니까 오피스에 케이블인데 책상을 새로 들여와서 그냥 이런 거 하나를 책상 위에 이제 뭔가 이런 걸 사서 껴야 될 때는 사람을 부르는 것보다 이런 툴 사서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.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 여기 이거 기록을 잘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만약에 여기에 내가 지금 보니까 없어. 여기에 누가 기록을 안 해놨어. 그래서 얘가 이 서버룸에 어디랑 연결되어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. 그럴 때는 이 토너라는 걸 씁니다. 이 토너라는 걸 써서 얘를 갖다가 얘를 여기 선이랑 연결을 합니다. 이렇게. 여기 색깔을 좀 딴 걸 써야겠네. 이렇게 선이랑 연결을 해요. 얘랑. 그런 다음에 이 아이를 갖고 가가지고 어디냐? 아까 여기 요 앞에 가서 갖다 이렇게 막 갖다 대면은 소리가 띠띠띠띠 납니다. 그래서 소리가 제일 크게 나는 애가 바로 빙고예요. 얘랑 연결되는 애죠. 그래서 그렇게 찾을 수 있다. 만약에 여기 레이블이 안 돼 있으면. 근데 좀 귀찮습니다. 그래서 애시당초에 이 레이블을 잘 해놓는 게 제일 좋아요. 그리고 만약에 전화기가 필요 없고 뭐 책상마다 굳이 케이블을 안 할 거면 그냥 무선으로 하면 됩니다. 그냥 무선으로 하면 되고 무선 이제 와이파이 종류에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얘는 이제 무라키라는 제품의 액세스 포인트라고 주로 부르는데요. AP라고 하죠, 줄여서. 얘는 이제 시스코고 둘이 같은 회사입니다. 시스코가 이 무라키라는 회사를 무라키 얘는 시스코
시스코는 굉장히 큰 회사죠. 그래서 보통 시스코를 많이 씁니다. 아마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. 회사에서 일하시다 보면.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회사가 작다면 그냥 무라키를 추천을 드린대요. 같은 회사이기도 하고 얘가 더 쉽습니다. 얘 좀 복잡해요. 그래서 무라키 AP를 사서 꽂으시는 걸 추천드리고, 얘를 만약 쓰고 싶다 그럼 얘도 사야 되고, 얘를 컨트롤해주는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라고 하는 기계도 또 따로 사야 돼요. 근데 얘는 그냥 꼽기만 하면 바로 되고, 또 하나 좋은 점은 얘는 서포트를 직접 받을 수 있어요. 무슨 얘기냐면 얘가 클라우드에 이제 그 매니지를 하는 인터페이스가 있어서 무라키 디바이스를 쓰면은 그 서포트 하시는 분이 직접 우리 쪽 그 컨피그레이션에 와서 문제를 진단하고 고쳐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서포트가 좀 더 간단하고 쉽게 돼요. 얘는 쓰면은 이제 우리가 원격으로 이제 그 사용하시는 컴퓨터에 들어와서 설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합니다. 그래서 그냥 대충 요걸 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, 무라키를. 그리고 이제 AP를 달 때는 보통 30에서 70피트 사이에 다는 게 좋다고 해요. 얘가 너무 가까우면 서로 간섭이 생기고, 그 다음에 로밍 이슈가 지금 없다고 하는데 있었는데,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책상에 여기 이제 네모나게 있고 AP가 여기 두 개가 있으면 이 노트북에 있는 애가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얘 붙었다, 얘 붙었다, 얘 붙었다. 그렇게 하면은 얘가 인터넷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둘 사이를 적정 거리를 띄워놔야 합니다. 사실 정확한 건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불러서 하면 되는데 굉장히 비싸요. 싸면 한 2,000불 하는 것 같고, 비싸면 10,000불도 넘습니다. 오피스 스페이스에 따라 다르고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. 그분들이 이런 걸 만들어주죠. 어떻게 보면 이제 초록색은 잘 되는 부분, 노란색은 중간, 빨간색은 잘 안 되는 부분. 그리고 와이파이에서 또 하나 꼭 알아야 되는 게 2.4랑 5 기가헤르츠라는 게 있는데, 이게 뭐냐면 5 기가헤르츠는 짧아요, 거리가. 근데 빨라요. 그리고 2.4는 더 넓어요. 근데 느려요. 그냥 그 차이가 있다 알아주시면 되고, 여기 보다시피 5.5GHz는 요런 걸 쓰는데, 요게 뭐냐면 요건 좀 알아야 돼요. 이 AN, AC, BGN, A로 2.11, BGN, A 하고 AC 이런 건 알아야 되는데, 왜냐면 이게 인터넷이 AP를 바꾼다고 빨라지지 않아요. 왜냐면 이 기술이, 그러니까 핸드폰이나 노트북도 이 와이파이 기술을 매치해야 돼요. 우리 흔하게 와이파이 6, 7, 뭐 5 이런 거 부르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게 노트북이나 핸드폰이나 이 기술을 서포트를 해야 돼요. 그러니까 A.2.11AX를 서포트하는 기계랑, 그리고 서포트하는 무선 와이파이랑 만나야 이 기술이 써지는 거지. 만약에 뭐 우리 인터넷이 느려 한데 노트북을 엄청 옛날 걸 쓴다 이러면은 그렇게 막 빨라지진 않아요. 조금 나아지긴 해요. 요즘 뭐 최신 안테나를 쓰면 더 많아서인지 뭐 같은 환경에 있어도 뭐 옛날 노트북보단 아이폰이 인터넷이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, 경험상. 근데 이런 게 있다까지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, 또 하나의 큰 차이점은, 이거는 이제 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더 하겠지만, 그 채널이라는 게 있는데 그 채널이 그 5에는 좀 더 다양하고 많다라고 해요. 여기 보시면 오버래핑하진 않는 24개의 채널, 여기는 3개의 채널에서 채널 개수가 많아서 서로 겹치지 않는다고 해요. 그리고 와이파이 세팅할 때 좀 중요한 게, 주변에 전자레인지나 아니면 다른 뭐 와이파이, 다른 종류의 와이파이 그런 게 있으면 서로 간섭이 생겨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와이파이를 만약에 쓰실 거면은 얘도 쓰고 얘도 쓰고 이렇게 섞어 쓰면 안 돼요. 그냥 한 종류의 그것만 써야 돼요. 그래야 얘네가 서로 와이파이를 뭐 3개를 놓는다 그럼 이제 3개가 얘가 이제 서로 통신을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처럼 되지, 나는 이거는 손님용, 이거는 뭐 업무용 이렇게 쓰면 서로 간섭이 생겨서 안 돼요. 그냥 한 와이파이에 손님용이랑 업무용 두 개 다 설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꼭 쓰셔야 돼요. 그리고 와이파이도 했으면 서버룸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. 서버룸에 만약에 서버를 놔야 된다 하면은 바닥을 이제 넌 스태틱으로 해야 돼요. 이거는 아마 공사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할 텐데, 이게 이렇게 정전기가 있어서 망가지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만들어주는 거 하고, 이 밑에 케이블도 넣을 수 있고요. 꼭 이런 식의 바닥은 아니어도 돼요. 근데 넌 스태틱 바닥은 꼭 해야 된다. 그걸 알아주셔야 되고, 이제 이런 렉이 있죠. 이 렉에 처음 서버를 샀을 때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, 이 렉에 이런 볼트 있잖아요. 이게 볼트가 서버랑 안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얘네들을 따로 사야 돼요. 같이 오는 애들도 있지만 보통 이런 애들을 따로 사서 요 애를 여기다 끼고 그런 다음에 이 애를 껴야 돼요. 그래서 그냥 이 렉만 사면은 연결이 안 돼요. 그래서 이런 애들도 따로 사야 된다까지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간단하게 오피스를 새로 만약에 구성해야 될 때 뭘 해야 되나 설명을 해봤는데, 간단한 이제 전체 다이아그램을 보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. 이 인터넷 이제 ISP가 있겠고요.
그 다음에 이제 라우터랑 파이어는 보통 같이 써도 돼요. 요즘 같이 많이 쓰니까 그냥 라우터에 파이어 기능도 있고 하니까 그냥 작은 오피스에선 보통 같이 씁니다. 쓰시고 스위치는 아주 작은 오피스면은 뭐 그냥 라우터까지는 AP 하나 놓고 스위치 하나 놓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. 스위치는 만약에 각 자리별로 해야 되면은 당연히 자리 개수 플러스 몇 개 더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이 스위치에다가 이 서버도 놓고요.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케이블링을 통해서 이렇게 PC로 이렇게 가고, 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서 이렇게 무선 인터넷도 공급해주고, 이게 아주 기본적인 그런 구성입니다. 네,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은 이 파이어워에 대해서 얘는 뭐 하는 앤가, 파이어워는 이 라우터 얘는 뭐 하는 앤가, 그런 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. 네, 감사합니다.